안녕하세요. MD 내공입니다. MD 스핑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라이버 종류 중에 고급형 두 종, 그러니까 평판형 드라이버와 그다음에 ESD 드라이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판형부터 하죠. 그러니까 평판형 드라이버는 다이나믹 드라이버, DD의 고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원리는 비슷한데 이제 진동판의 모양이 다른 거거든요. DD는 진동판이 모양이 약간 볼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면에서 다 운동 에너지가 똑같지가 않아요. 이게 볼록해 버리면 정 가운데에서는 되게 많이 움직이고 이제 끝으로 갈수록 조금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일이 그러니까 진동판에 어떻게 연결돼 있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더 많이 진동할 수 있어요. 코일이 진동판 전체를 고르게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붙어 있는 면만 진동이 더 강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진동이 균일하지 않다는 말은 음질이 아주 좋기는 어렵다,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동판을 아예 평평하게 만들어서 어떤 지점도 운동 에너지가 같게 만드는 게 이제 다음 단계, 그러니까 평판형 드라이버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판형 드라이버는 이게 만들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평판형은 드라이버가 굉장히 진동판이 얇기 때문에 내구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비싸고 그 다음에 만드는 브랜드조차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구성이 되게 약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 수는 있는데 이걸 상품으로화 시키기에는 되게 난이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평판형 드라이버들은 이제 하이엔드급, 오로지 음질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되는 하이엔드급 제품군에서는 거의 높은 확률로 이 평판형 드라이버를 채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어폰에서는 보통 보기가 좀 힘들고요. 저희가 취급 중인 제품 중에서는 오디지라는 브랜드가 이제 평판형 헤드폰도 있고 이어폰도 있고요. 그리고 하이파이맨이라는 브랜드에서도 그 평판형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솔리테어 P라든지 아니면은 완페리온이라든지 각 브랜드의 최상급 헤드폰은 대부분 다 평판형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당연한 거죠. 최대한 음질을 좋게 만들려면 당연히 가장 좋은 기술을 넣어야 하고 그게 이제 평판형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어폰에서는 쓰이진 않는데 이제 헤드폰에서는 거의 다 평판형을 쓰고 있고요. 이 평판형은 이 평평하게 만드는 이 진동판을 울리기 위해서 특수 장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특수 장비를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자석이고 하나는 전압 트랜스포머, 승합기예요. 그래서 구조가 그러니까 자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진동판에다가 이제 그 자석을 심어서 앞뒤 붙어 있는 자석으로 진동판을 움직이게 하는 방식이 평판 마그네틱입니다. 그러니까 플래너 마그네틱이라고 하고 평판 자력형이라고 부르는 이 방식이 있고 아주 강한 전압으로 양쪽의 기둥에 아주 높은 전압을 흘려서 이 중간에 있는 진동판을 움직이게 하는 평판 정전형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방식 다 이제 음질은 뛰어난데 당연히 단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판 자력형은 자석이 이제 무거운 게 들어가다 보니까 좀 무거운 게 있죠. 그래서 가벼운 평판 자력형 제품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있긴 한데 이게 자석의 힘이 결국 음질의 힘에 영향을 끼친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가벼운 제품도 있긴 있었는데 소리가 좀 가벼운 계열에 속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평판 자력형 제품들이 음질은 좋지만 너무 무겁고 쓰기 불편하니까 이제 다양한 방식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앞뒤로 자석을 붙인다고 했는데 앞쪽으로만 자석을 붙이는 싱글 마그넷을 쓰는 제품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음질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더블 마그넷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음질이 조금 아쉬워서 이게 약간 어중간한 느낌이 좀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제 평판 정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력한 전압을 드라이버 사이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전용 앰프가 필요합니다. 정전형 제품들은 그냥 평판 정전형인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평판형이라고 부르면 자력형이 더 많아서 자력형을 말하고요. 정전형 제품들은 전용 앰프가 딸려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이랑 호환성이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헤드폰이 그냥 앰프에 꽂으면 되잖아요. 여기에 꽂아도 되고 이쪽에 꽂아도 되고 이런데 이 전용 앰프의 존재 때문에 이게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헤드폰 하나, 앰프 하나가 한 세트라서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휴대하기도 좀 불편하고 이 기기에 매칭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둘 다 비쌉니다. 정전형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일본 브랜드의 그 스탁스라는 모델이 있고요. 보통 헤드파이 하시는 분들은 일반 헤드폰 앰프를 갖고 있는데 정전형을 위해서는 또 별도 앰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두 개를 쓴다는 거잖아요. 공간적으로나 귀차니즘으로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되게 번거롭죠. 네. 그리고
드물게 슈어 제품 중에 정전형 이어폰이 있어요. KSE 1200이랑 KSE 1500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 역시 좀 정전형의 음질을 확실히 구현은 하지만 별도 앰프를 들고 다닌다는 번거로움 때문에 그렇게 큰 인기를 누리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어폰에서는 이 평판형 제품이 잘 없어요. 뭐 제가 알기로는 오디지 iSign 20 그리고 뭐 LCD i3, LCD i4 정도가 이제 사용됐는데 이제 오버이어한 이어폰들이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로 제작된 이어폰들이 뭐 흔치 않은데 이번에 오디지에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평판형 인이어라고 해서 이제 유클리드라는 제품이 나오는데 그 모델도 기대되는 바이고 이게 평판형 사용하면 이제 장점이 섬세한 사운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내구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어폰이 잘 사용이 안 됐는데 평판형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어폰에서는 BA라고 이제 소형화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어폰에서는 BA가 좀 더 많이 사용되고 평판형 스타일로는 잘 제작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기술력도 좀 필요하고 있고요. 저는 이어폰에 그 평판형 구조가 들어가기 힘들다고 본 게 어쨌든 전용 앰프가 딸려있는 정전형은 이어폰의 최대 장점이 휴대성을 약간 포기하는 거니까 좀 그렇고 다력형은 자석이 무겁잖아요. 그러면 무거운 이어폰은 사실 최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어폰에는 평판형을 넣기가 저는 어렵다고 봤는데 기대가 되네요. 사실 이제 iSign이랑 그다음에 LCD i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어폰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커널형이긴 하지만 실제로 진동판이 이어폰이 진동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헤드폰용 진동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동판이 여기에 있으니까 얘는 이어폰이라고 봐야 되나? 이어폰이라고 구분은 돼 있습니다만 사실 이어폰이라고 저는 이제 인정은 하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별명이 인이어 헤드폰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정전형 사운드는 굉장히 섬세하고 왜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운동 에너지가 균일하게 전달되기 때문인데 그리고 아주 진동판이 얇고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일단 음질도 좋고 사실 왜곡률도 사실 그러니까 음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음이 얼마나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나오느냐도 사실 음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질에서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 특성상 진동판이 움직이는 폭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울림 표현에서는 좀 약하고 특히 이제 저음이 양이 많지가 않아요. 네, 저음의 다이나믹함이 좀 아쉽죠. 그래서 이제 평판형에서 쓰는 방법은 이어패드를 두껍고 깊게 만들어서 이 공간을 확보하고 그 이어패드의 밀도감으로 저음을 만드는 거를 많이 이용해요. 그럼 이번에는 그 BA의 고급형 ES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EST는 일렉트로닉 뭐죠? 모르겠는데요. 일렉트로스태틱일걸요 아마? 일렉트로스태틱? 테트리스요? EST는 이제 BA 이어폰에서만 쓰는 거예요. EST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진동판이 있고 양쪽에 이제 강한 전압을 넣어서 진동판을 움직이는 그런 원리로 돼 있는데 사실 이제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전용 앰프가 있지만 이어폰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승합기를 넣게 되는데 EST 드라이버는 그 드라이버랑 그 승합기랑 한 세트예요. 그 세트가 이제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 거고 헤드폰은 이제 정전형 같은 경우에 앰프 하나로 모든 영역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 승합기가 너무 조그맣다 보니까 이게 되게 제한된 형태로밖에 전압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EST 드라이버는 전 영역대를 다 커버할 수가 없고 고음에서 초고음 영역대만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EST는 옵션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사용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BA랑 EST를 엮어내거나 BADD 제품이 EST를 엮어내거나 이렇게 EST는 어떤 제품에 이렇게 플러스되는 요소로 이렇게 작동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음역대를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EST 드라이버만 가지고 이어폰을 못 만듭니다. 네, EST에 해당하는 부분이 스피커로 따지면은 그 트위터 스피커 이렇게 여러 개의 드라이버 유닛이 박혀 있는 거 보면은 맨 위에 조그만 아주 제일 조그만 사이즈로 동그란 유닛이 하나가 박혀 있어요. 뭐 없는 스피커도 있긴 한데 그 유닛이 해당하는 역할이 그 트위터거든요. 그죠? 유닛 이름이 트위터. 네. 거기에 이제 음악이 나오는데 귀를 기울여 보면은 음악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뭔가 하는 소리가 보통 많이 들리거든요. 이게 초고역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어폰에 있는 그 EST도 이 마찬가지로 스피커의 맨 상단에 있는 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는 소리에 불과한 것 같은데 음악을 들을 때 있고 없고 차이가 스피커에서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커요. 네. 특히 이제 공간을 연출하는데
가장 큰 영역대가 차지하는 영역이 고음, 초고음 영역인데 그게 어떻게 표현되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EST가 있고 없고 이어폰을 비교를 해보면 특히 이 공간면에서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고음 표현도 당연히 차이가 나지만 거기에 플러스 특히 차이 나는 거는 공간 표현이에요. 고음질 이어폰의 시작은 이제 커널형부터였는데 커널형으로 들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차음이 되고 차음을 하다 보니까 약간 뭔가 답답하고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고음을 어떻게 튜닝하냐 였는데 이제 BA로 이제 고음이나 초고음을 튜닝하다 보면 소리가 되게 날카로워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BA를 많이 써서 고음역대에 많이 써서 이런 공간을 좀 자연스럽게 연출하고 싶은데 이게 단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이 EST 드라이버 때문에 이런 초고음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기만 하면 기존의 이제 커널형 이어폰들이 갖고 있던 단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EST가 담당하는 영역이 6kHz 그 이상의 고역이라고 해요. 고역에서 이제 초고역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보통 이어폰은 스피커랑 다르게 고막에 바로 음을 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 표현에서 사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어폰에서는 정의감을 느낄 수 없다, 클래식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제한되는 공간 표현에서 이제 그 EST가 그 벽을 깨주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더 넓은 공간 구형 능력을 갖게 하고 초고음역도 펼쳐주면서 좀 더 넓은 스테이징을 느낄 수 있습니다. EST 드라이버도 사실은 이제 그 BA 만드는 놀즈에서 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쉽게 만들 수 없는 드라이버라서 이거 BA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BA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DD나 BA에서 낼 수 없었던 음을 이제 낼 수 있는 드라이버가 EST인 거고, 그 다음에 단독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DD나 BA를 섞어야 되기 때문에 브랜드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 드라이버라고 볼 수 있고, 이것도 가격도 만만치 않고 그다음에 튜닝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걸 넣은 브랜드는 그래도 좀 괜찮은 기술력을 가진 브랜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BA가 이제 소형화됐다고 하잖아요, DD에. 근데 EST는 좀 부피가 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또 승합기도 같이 세트로 들어가야 되니까 비와 세트로 또 짝지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어폰에서 이 부품이 사용될 경우에 좀 유닛이 뚱뚱하게 될 확률이 좀 크고요. EST가 사실 등장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거의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튜닝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게 아직 그렇게 완성됐다고 좀 보기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등장했었을 때. 제가 처음 등장했을 때 EST 드라이버 들었을 때는 저는 너무 약간 정신사납다고 해야 되나? 뭔가 정돈이 안 돼 있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처음 접한 이제 EST 모델도 이제 엠파이어의 뭐 발키리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근데 맨 처음에 되게 해괴한 소리라고 평가를 많이 받았었어요. 저는 약간 그 노렸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 제품이. 그래서 좀 이게 맨 처음 초창기에 이제 튜닝에 대한 노하우가 안 쌓였을 때 도입돼가지고 좀 들쭉날쭉한 사운드가 연출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 좀 연차가 좀 쌓이면서 엠파이어뿐만이 아니라 여러 브랜드에서 EST를 사용한 이어폰들이 좀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격대가 많이 좀 올라가는 편이고 튜닝의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이전같이 좀 불안한 느낌보다는 이제 부드럽게 고역을 올려주는 스타일로 잘 튜닝해서 사운드를 연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조금 금액을 올리는데 이어폰 제조사들이 망설였다 그러면 EST가 도입되고 나서는 이제 리미트가 풀린 느낌으로 금액을, 그렇죠. 야 이게 고급 기술이니까 약간 이런 당위성이 생긴 것 같다 할까요? 근데 확실히 좋아요. 네, 이게 뭐 삽질 비용이잖아요, 사실은. 있던 걸 그냥 뚱땅 집어넣은 게 아니라 뚱땅 집어넣으면서 또 새로 사운드를 짜야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다시 맨 땅에서부터 다시 소리를 만들어가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BA는 어쨌든 BA들끼리 멀티 드라이버를 조율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전혀 다른 그 방식의 EST까지 같이 넣어서 이제 팀을 꾸리는 거면 아무래도 더 많은 R&D 비용이 필요하게 된 걸 거고요. DD는 뭐 문과생, BA는 이과생, EST는 예체능 계열인 거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비율을 잘 하시는데 아까 그 전기차도 그렇고. 선생님이 그 각 학생들 다 한 번에 모아놓고 잘 운영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힘들겠네요. 문과생이랑 이과생이랑 다 섞어놓고 어떻게 수업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너스로 하이브리드 드라이버, 이거 뭐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다 섞어놓은 거예요. 두 개를 섞어놓은 게 이게 뭐 DD든 BA든 두 개, BA든 EST든 섞어놓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서로 다른 드라이버를 섞어놓은 게 하이브리드 드라이버라고 쓰이고, 요새 이제 나오는 제품 중에서는 DD,
BA, EST 세 개를 다 섞은 드럼 제품도 나와요. 요거는 이제 세 개를 섞었다고 해서 트라이 하이브리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어쨌든 각 드라이버마다 저희가 이제 설명한 드라이버마다 다 특징이 있고 장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장단점을 단점은 최대한 숨기고 장점을 뽑아가지고 좀 완벽한 소리를 만들어내 보겠다, 이런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드라이버가 나오면 일단은 그 드라이버가 가진 특색이 있고 기존에 있던 드라이버의 특색이 있으니까 또 이제 새로운 조합을 해서 늘 새롭고 더 좋은 그런 삽질들을 좀 하면서 조금씩 소리의 세계가 완성도가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피커도 크게 따지면은 세 분류거든요. 이렇게 우퍼, 그다음에 미드레인지, 그다음에 트위터, 이렇게 세 개가 한 통에 짜여져 가지고 사운드를 내주는데, 이어폰도 스피커의 이런 소형화 같은 거거든요. DD는 우퍼, 뭐 미드레인지는 BA, 그리고 트위터는 이제 EST를 각각 담당하면서 스피커를 소형화해서 귀에 이렇게 딱 소리를 쏴주는 거죠. 그럼 끝냅시다. 네. 이번에도 영상이 엄청 길었는데 보시는 분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